사연 상담 하나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집을 팔고 월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바이집 멤버십 있죠. 이 멤버십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요 필독공지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선정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매일 채널 챙겨보면서 작년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인데요. 전세로 살다가 작년에 슬슬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익남 채널 참고 삼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9억 1천만 원에 서울 33평 3베이 약 25년 된 구조의 아파트를 모아둔 현금 4억에 대출 6억을 더해가지고 세금과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입주를 했고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20-30분 거리지만 도보 20-30분은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여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가는 버스가 많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첫 집을 사셔가지고 동네에 애정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도보 20-30분 거리는 여기 없는 거예요. 자, 집을 살 때 나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자와 저축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10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매매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판단하에 망설임 없이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3에서 5년 정도 거주하고 가격이 고점이라 판단되는 시점에 매도하고 잠깐 월세로 피신했다가 집값이 조정되면 신축으로 갈아타자는 거였습니다. 그 기준도 10억 5천을 기준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죠. 자,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 가격이 와버린 거예요. 2025년 5월에 계약을 하고 7월에 입주를 했는데 6월에 제도 변화를 기점으로 627 대책 딱 터지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더니 97 대책, 10, 15 대책 딱 터지면서 10억 5천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가격이 1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1억 5천까지. 자, 근데 그게 더 올라서 지금 호가가 13억이고요. 체감상 12억 5천만 원 정도에는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전 집주인은 4인 가족이 살던 집인데 저희가 아이를 앞으로 낳고 살다 보면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이 3개지만 안방에 옷방, 재택근무용 작업방까지 쓰다 보니 체감상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사는데 33평이면 뭐 작은 건 아니죠. 가능하다면 공간 활용이 더 좋은 신축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바람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가격 조정이 한번 오면은 그때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집을 팔고 고점에서 딱 매도를 한 다음에 월세로 잠깐 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사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주택자에서 의도적으로 무주택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은가요? 그리고 2020년처럼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그게 매도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매수자가 없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집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이분을 칭찬할 부분이 여러 개가 있죠. 뭐냐면은 아주 좋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매수 결심을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분이 있고 쉬운 분이 있는데 뭐냐면 쉬운 분이 이런 분이에요. 야, 이렇게 보면 손해가 아니잖아. 야, 손해 아니면 사. 이런 게 되게 쉬운 분이고 어려운 분이 뭐냐면 이 돈으로 대박 내야 돼. 최고의 투자를 할 거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고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수익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봐야겠다에 집중하는 분, 나는 무조건 수익을 낼 거야. 이게 사실 운명을 많이 가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뭘 했냐?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이분들이 9억 1천에 집을 사가지고 세금하고 인테리어 막 해가지고 대충 한 10억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현금 4억에다가 대출 6억 받았으니까. 근데 이자랑 저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10억 5천이 원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득이라는 개념이니까 자, 그럼 내가 한 2년 3년 살면서 그래 1억 4천만 오르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뭐 접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세는요, 기본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대비 뭐 반값, 어떤 동네는 반값은 좀 그렇고 한 35%, 40%로 그 집을 거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 대비 주거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당연히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죠. 매매는 기본적으로 이 전세가 유리한데 거주는 유리하지만 거주 자산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전세보다 유리한 거고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은 전세보다 불리하니까 나는 한번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보다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매매가 있죠? 거기에 중개비도 좀 들어갑니다. 취득세도 내야 돼요. 한 3.3%. 뭐 인테리어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기타 잡비, 뭐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대로 이득을 보는 비용도 있죠. 내가 이 똑같은 집에서 월세를 산다면은 얼마를 낼 건데, 내가 집을 샀으니까 월세는 안 내죠. 대신 대출 이자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2년 동안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고 그게 회수되려면 얼마 올라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개사비, 취득세, 뭐 인테리어, 뭐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쳐가지고 월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얼마 오르면 본전이다라는 건 바로 나오죠. 대충 계산하면요, 그냥 한 5% 정도 오르면 됩니다. 대충 5% 오르면은 이래저래 똔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를 샀어요. 2년 살고 10억 5천에 누군가한테 판다. 그러면은 그냥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겁니다. 뭐 인테리어를 하고 막 이러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뭐 일부 회수는 또 되고 하니까 대충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한 2년에 5%. 뭐 진짜 한 7%, 10% 오르면 이득인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20년, 30년을 쭉 놓고 보면요, 웬만하면은 매수한 사람이 이득이에요. 전세 사는 사람보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보면요, 이분의 고민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이득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 5천이 넘으면은 이제 손해가 없는 이득 구간으로 통과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벌써 12억 5천까지, 뭐 13억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7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이 된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익절을 했다가 또 빠질 거니까, 빠지면 이때 저점 매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거 두 번 먹으면 어때요? 사팔사팔하면 어때요? 제가 한번 파도 한번 탈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요즘에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하루에 막 12%도 빠지고, 갑자기 막 7%, 10%도 올라가고, 다시 또 7% 빠지고, 5% 올라가고, 3% 빠지고, 7% 오르고, 3% 빠지고, 5% 오르고, 막 계속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파도를 탈 수 있어? 대박 나는 거죠. 이때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팔고요. 다시 여기 요 꼬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판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샀어. 그러면은 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200%가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거 몇 번만 파도 타면은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은 박살난다. 자, 이때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포감에, 야,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해서 꼭지에 사가지고 다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았으면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이거 5번 틀리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그냥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분 보면요, 뭐 코로나 시기처럼 가격 조정이 오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월세로 잠시 이동한 뒤 다시 매수하는 시나리오 어때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 뭐 신혼부부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주식에서 파도 타는 게 부동산에서 작동하냐, 이 주식 격언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이 물려도 롱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락에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우상향하는 투자, 그리고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길게 보면 성공률이 높고요. 그리고 숏이라는 게 매력적이겠지만 이 매력적인 거를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숏을 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려도 롱에 물리면 탈출각을 주지만 숏에다가 물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재능의 영역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물려도 롱에 물리시고, 숏은 가능한 한 멀리 돌아.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식 사셨던 분들은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때 여러분들 요때 생각나십니까? 한 15만 원 할 때, 이때 이재용 회장님 그 짤 막 돌았어. 야,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막 문 열고, 차에 문 열고,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 옆에 최태원 회장님 타 있고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막 사가지고 쭉 올라가니까 가자 막 했겠죠.
20만 원 돌파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숏을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 너무 고점인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폭발했을 겁니다. 왜? 그 뒤로 폭락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냥 내리 꽂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에 진짜 여기 이 17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맞았지 하면서 도파민이 폭발했겠죠. 그럼 여기서 그럼 바로 샀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왜? 더 빠진다. 더 빠진다고 했는데 안 빠졌어. 다시 바로 회복했죠? 그러니까 야 여기다.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했겠죠. 왜냐면은 무섭거든. 저점인 줄 알아서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어. 그래서 바로 회복했잖아요. 그때 전쟁 끝나나 하면서 막 빠졌던 게 회복해. 나는 지금 20만 원에 팔았는데 야 19에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다시 내리꽂았죠. 그러면서 회장님 믿었는데 이게 뭐죠 하면서 50%는 팔았단 말이죠. 이때 무조건 팔았어. 두 번 여기서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 안 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팔고 버티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신의 영역인 것 같은데 팔자마자 바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막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거의 나머지 반도 팔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전쟁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나름 그 예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쟁 빨리 안 끝난다. 이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 했는데 다시 올라가. 그러면서 전쟁 끝난다 얘기들 막 나왔죠. 안 살 수 없어. 여기서 안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팔았고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한 15% 빠졌지만 다시 전쟁 끝난다고 생각해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안 살 수가 있나? 사죠. 사고 나서 다시 폭락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주식 안 한다라고 하고 전쟁은 무조건 장기화되고 트럼프는 미친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팔았을 것이다. 근데 팔자마자 다시 올랐잖아. 그리고 다시 빠지고 여기서 멘탈 다 털리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전쟁 끝나나 해서 여기서 또 샀다가 여기서 또 빠져요. 여기서 또 10% 빠지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지면서 트럼프는 진짜 이건 절대 악이다 하다가 또 팔았는데 다시 또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또 봉봉세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을 내가 막겠다 하면서 트럼프가 이란도 막아버리면서 다시 또 이게 휴전이 길어지나 뭐 전쟁이 종결되나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는데 이 숏은요 저는 그래서 한번 맞추면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도파민이 딱 터지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은 투자 자산인 동시에 3대 필수재 의식주 중에 하나죠. 거기다 이제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필수제로 숏 치는 건 인생이 꼬이는 바로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수제로 숏을 치지 마라. 다른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냐? 한 번 틀리잖아요. 한 번 방향을 틀리는 순간 근로소득으로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 빠지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한 번 숏을 잘못 쳐가지고 가격이 1억이나 2억이 오르는 순간 그 동네를 내가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방법이 거의 없다. 한 번 숏을 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는 그 동네를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싼 동네로 가면 되죠 라고 하시지만 사실 좋은 차를 타다가 더 소형차, 더 오래된 구형차, 뭐 중고차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나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도 생기고 막 한탄도 하고 막 분노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싼 동네로 갈 수 있거든요. 더 비싼 돈 주고 같은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17만 원에 판 다음에 21만 원에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 이 잠실의 가장 큰 뭐 유명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리센치를 보면요. 여기도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다시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양도세를 낸다고 해도 이러면 큰 돈 벌죠. 아니 16억에 사서 25억에 판 다음에 다시 20억에 사가지고 36억에 파는데 돈을 못 벌 수가 있나요? 거기다 딱 2년마다 이렇게 텀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요거 딱딱딱딱 맞추면은 큰 돈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도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의 장점은 느린 거고요. 부동산의 단점도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느리니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느리니까 레버리지를 써야지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게 장단점에 동시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뭐다? 하락 전에 하락을 맞춰가지고 선매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락장의 시작이 오면 모두가 압니다. 이거 하락장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할 때까지 쭉 빠져요. 쭉 빠지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요. 뭐 금리가 오르든 전쟁이 뭐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경제가 막 무너지든 뭘 하든지 간에 부동산은 느려가지고 충분한 시그널이 옵니다. 그리고 집값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락장 시작을 본 뒤에 그때 팔 시간을 준다는 거죠. 주식처럼 눈 떠보니까 20%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 역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매수자가 없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궁금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이 적으시니까. 하락장 때 저희 집이 안 팔리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거를 좀 분석해 보면요. 하락장 때 팔릴 만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때 저희 집이 안 팔리는 거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 집이 팔릴 만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감소해요. 하락장일 땐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이 없죠. 근데 팔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줄고 매도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숏에 베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집은 하락장 때도 팔리는 그 동네 대장단지, 로얄층, 로얄동 물건인지를 거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대장급 단지 로얄동 로얄층은요 매수세가 감소해도 거기로 최우선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나도 싸게 팔고 좋은 동네 더 좋은 아파트로 싸게 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처럼 4848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파트는요 기본적으로 뭐 이때 샀다고 쳐요. 그럼 이제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팔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못 팔았다고 해서 뭐 딱히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파는 시기가 충분히 줘요.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쯤 팔았다고 쳐요. 이때 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서 대출 받고 들어가서 또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물려도 롱에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4848이 아니고 부동산은 갈아타기다. 들고 있다가 갈아타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집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뭐 이거는 당연하죠. 집을 한번 사보면요. 집으로 돈도 벌 수 있는데 집도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뭐 더 좋은데 못 가도 우리 집이 있잖아 라는 그 안정감은 대단히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거 사고 싶긴 하죠. 그렇지만 더 좋은 데 가려면 사실 내 능력이 더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848 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내 소득은 똑같고 내 저축액은 똑같은데 집만 좋아지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주식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부동산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하면요. 고작 3, 4년 전에 하락장이었고요. 그때 집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집 사면 망한다. 라고 말하던 게 고작 4년 전인데 이게 지금은 집을 안 사면 큰일 난다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생각보다 영원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아예 무주택이신 분들은 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이번에 주식으로 만회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1주택자라고 해서 계속 막 강남이랑 뭐 다른 동네랑 뭐 벌어지는 것 같겠지만 또 언젠가 또 한번 또 좁혀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아놓고 기다렸다가 저점에 잡는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갈아탈 수 있게 최대한 좋은 물건 들고 있자.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같이 빠지면 그때 잘 옮겨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항상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할 때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